오늘은 주가 3대 지수가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끝났는데 트럼프가 관세, 대중 관세 80%가 적정하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어제인가요? 이미 이제 민간 보도에서 뭐 60% 이하, 뭐 55,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김이 빠졌을 수도 있긴 한데 145에서 80 정도 내린다는 게 과연,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정도 내려봐야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협상에서 관세를 내려줄 수 있다는 의향이 있다라고 가미가 되면 주가가 트럼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강력하게 좀 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미 실제로 뉴스에 나와버리니까 이미 그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제 단기 반등 랠리는 마감을 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0일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걸 뭐 뚫으면 5,700선 넘어가면 이제 강력하게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긴 하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윌리엄 알인데요. 좀 이르긴 합니다. 이게 아직 그 지표상으로 꺾여 올라온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는 궤도에 아직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빠르긴 한데 이게 이제는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는, 단기로 이제 매매로 먹을 거면 포지션을 조정해야 되는 그 초입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더 올라가도 더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은 더 올라간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고용지표하고 소득 관련된 것만 잠깐 들여다볼 건데요. 일단 이 기사가 재밌어서 이건 올려봤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고요. 이무선 뉴욕 특파원께서 5월 6일 날 올린 건데 마가가 아니고 마사라고 했던가요? 어디 갔어? 네, 여기 마가가 아니고 마사다. 그래서 미국을 냄새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비도 뉴요커 같은 경우에는 집이 너무 작고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세탁기를 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외부 세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 5회 하던 걸 3회로 줄이는, 그리고 P&G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생산 같은 요 기업들은 이제 이 빨래가 주니까 세제 소모량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이 하향하는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줄일 수 있는 모든 걸 줄이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잠깐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하고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 소비자 심리지수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뭐 이미 내리 꽂은 거는 이미 많이 보여드렸고요. 고용지표 부분만 보면 이제 고용지표 보면 이게 충분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충분할 거야. 그 다음에 아니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게 지금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제 좀 내려오는 것 같더니 이제 2025년 들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건 내려오고 있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뭐 이제 모니터를 봐야 되겠지만 뒤에 보면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은 잡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잡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그게 이제 쭉 줄어들 거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잡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소득 쪽도 생각해 보면 6개월 뒤에 이제 소득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을 거야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조금씩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번 파란색이 있죠. 이게 감소할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5년도 들어서면서 속도가 안 좋은 쪽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후 전망, 이거는 현재 가용성의 전망일 거고 이게 이제 6개월 뒤의 전망이었거든요. 아까 잡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 잡 트렌드를 보면 이거 졸츠인데 JOLTS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토탈 민간 고용이 여기 작년 6월께 고용하고 해고가 바닥을 치고 다시 약간 들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해고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
그러니까 고용은 올라가고 있는데 해고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그런데 요게 뭐냐면 이게 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이 자발적 실업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일자리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자리를 옮긴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경기가 수축국면에 가면 자리를 잘 안 떠요. 자발적 실업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내려오다 말고 들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들려 올라가는 시기가 잘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트럼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조업을 보면 이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 부분은 안 들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옆으로 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서비스업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면 이게 레저하고 숙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얘가. 이거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으냐. 이거 이민자들 지금 막 추방하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비스 업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 구인 광고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쪽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약간씩 지금 뉘앙스가 수그러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현상이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정 부분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실업이 됐는데 영구 실업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 해고를 제외한 전체 다 이거는 이제 영구 해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나돈 레이오프가 조금 더 여기는 퍼머넌트 그러니까 실직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추세적으로 수축 국면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려오다가. 근데 이거 이미 올라간 지 오래됐지만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고용 지표가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도 같이 혼재돼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좋은 데이터와 나쁜 쪽 데이터 고용 지표를 둘 다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달라스 연준하고요. 여기 텍사스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뉴욕 연준하고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그 미래에 대한 고용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고용 확산 지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 물론 아직 디퓨저 인덱스가 이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는 제로 라인 밑으로는 내려온 게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도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용 지표들이 과연 좋겠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관세가 어떤 형태로도 매겨지겠죠. 최소한 10%는 매기겠다고 하는 게 영국 협상에서 드러난 거가 맞죠. 보편 관세 10%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역 수지가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 흑자가 아니고 적자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미국이 더 많이 영국에 수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 10%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그 협상가들은 협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최저 기준으로 잡혀버리면 보편관세 10%는 대부분 다 맞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당연히 작동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 추세는 트렌드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고용지표가 가면 갈수록 안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세일보인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난 겁니다. 2월 25일자인데 요거 조세일보의 방용주 전문위원께서 올리셨는데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에서 소득 상위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총지출의 49%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 그 10%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25년도 2월 달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보면 2월 달이면 주가가 아직 붕괴되지 않은 때인 거거든요. 붕괴가 시작된 게 여기 보면 2월 19, 2월 중반 이후에요. 2월 24일자죠. 그런데 이 보도는 2월 25일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조정받기 전에 그 액션을 취한 거라 이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은 주식 보유 비중이 많은 편인데 부동산하고 이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심리지수가 계속 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린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일단 먼저 이게 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증감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게 나스닥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보시면 금융자산의 증감률이 나스닥의 증감률하고 상관관계가 높아요.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아직 금융자산 증감률은 분기별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인데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깨졌기 때문에 금융자산 요 증감률도 많이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 증감률이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실질 GDP 성장률이 있죠. 그리고 요게 CPI거든요. 요 물가 상승률 밑으로 이 가계자산 증감률이 떨어지면 이게 경기가 수축하는 현상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있고요.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있죠. 이 파란색이 이 연두색을 뚫고 내려가면 얘를 뚫고 내려가면 그게 경기 수축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뚫렸죠. 여기서도 뚫렸습니다. 여기서 뚫린 거는 위로 뚫렸고 요 밑으로 뚫렸죠. 여기서 밑으로 뚫리긴 했는데 이건 아직 경기 초입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은 사실 고용이 완전 고용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 사이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요 빨간 게 나스닥이거든요. 이게 물가거든요. 이게 아직 그 자산 증감률인데 얘가 나스닥 따라서 밑으로 붙어서 내려오면 이는 CPI를 뚫고 내려올 겁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관세 때문에 들려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증감률은 내려오고 물가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 내 자산이 늘어나는 주식 자산이 이제 현금화가 가장 쉽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그 증감률이 물가를 뛰어넘지 못하는 패턴으로 움직이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산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소비나 이런 것들이 저조하게 만들어지는 지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 GDP 성장률도 이렇게 돌파된 이후에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쭉 밑으로 붙죠. 물론 이 GDP 성장률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붙을 거예요. 좀 이따도 뭘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데이터는 올려놓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이게 시간당 생산량이에요. 얘가 생산성인데 이 노동 생산성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 파란 게. 요게 실질 GDP 성장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노동 생산성이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실질 GDP예요.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요. 얘는 앞에 데이터는 시간당 생산량을 해서 노동 생산성인 거고 여기에 보이는 요 이제 빨간 거 요 점선을 포기하고 요거만 볼까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을 볼 거니까 실선만 보세요. 요게 실질 생산량이에요. 모든 노동자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당 보는 거고 얘는 전체를 보는 건데 이 두 가지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트렌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파랗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실질 보상입니다. 시간당 보상해 주는 건데 이 보상 금액은 이 실질 생산량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따라줘야 얘가 움직여줘야 얘를 올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세적으로 얘가 내려와 버리면 얘를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실질 그 시간당 그 전체 노동자의 보상이 밑으로 붙어서 지금 제로에 붙었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제로에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 소득이 그렇게 늘어나기가 녹록지 않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거 이외에 추가적으로는 노동 시간이 있어요.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보상은 못 늘어나도 시간당이니까 보상은 못 늘어나도 일을 더 하니까 더 많이 받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노동 시간은 약간 올해 들어와서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되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노동시간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작년 하반기하고 올 초에 대규모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싸서 쟁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수입하는 수입업자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막 구매를 하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 소매 판매 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직원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야근 작업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노동 시간이 늘어났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매 판매나 도매상에서 잔뜩 재고를 쌓아놨잖아요. 쌓아놨으니까 생산 쪽에서 굳이 그다음에 이미 당겨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런 쪽에서 굳이 많은 노동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소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잔뜩 물건을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포에서 약간 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노동 시간이 필요하냐? 노동 인력하고 제 생각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분기에는 노동 시간이나 노동,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 뒤에 관세나 이런 영향이 미쳐져서 실제로 노동 시간이나 노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2분기 자체로는 이미 1분기 때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당겨서 썼기 때문에 조금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향후에는 지표상으로 얘가 움직이게 될 거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하는 5,000에서 5,600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얘가 조정으로 아래로 밀리는 현상은 많이 일어나면 2번 정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적게 일어나면 1번. 근데 한 번으로 이렇게 조정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밀렸다가 다시 반등한 다음에 다시 밀리는 형태인데, 지금 협상이 최종적으로 언제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8일 그 연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 실제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요국들이 그 시점에 협상을 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무슨 얘기도 있냐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빅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신학기도 사실 빅 시즌 중에 하나인데 이때 물건을 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아기들 용품도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아기들 용품은 부분적으로 관세를 뭐 그 없애주겠다, 철회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 속이 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중국에서는 그 주문이 끊겼기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거나 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실업이 양산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견뎌라 할 수 있는 국가고 미국은 그럴 수가 없는 국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그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일찍 협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월 8일 날 되겠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좀 더 그나마 빠르겠다면, 그러니까 1차 협상 때는 1년 정도 이상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최종 타결까지. 근데 이제 가장 빠르다면 아마 지금 감안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잖아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10월 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때 트럼프나 시진핑이 정상으로 여기 참여를 하면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아마 가장 빠른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협상 타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여기서 뭔가가 협정이 다 완성이 되려면 그 이전에 완성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들은 와서 사인 정도만 하고, 물론 뭐 트럼프가 막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뭐 빠르면 9월 정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나와야 이쪽에 가서 해서 최소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일정 부분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한 이후에 2차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만약에 빨리 조정이 끝난다면 7월께 언저리 때 세차게 한번 조정을 받고 실제로 정말 에이펙 때 완전히 협정이 끝나는 이런 형태면 1차 조정이 있고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7월 혹은 그 이전에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재차 조정을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불확실성은 끝나고 추세적으로 약간 협상이 안 끝났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그런 구도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강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강도는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S&P 500 지수에 대해서 레이팅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점진적으로 계속 물론 최근 보도에는 팩셋에서 상대적으로 실적 지표가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의 EPS에 떨어지는 강도가 줄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작년도보다도 EPS가 늘지 못하는 제로 수준 혹은 좀 심하면 작년보다 EPS, S&P 500 지수의 EPS가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펍의 수가 좀 더 낮아지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궤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5천이다. 직전에 있는 4,830선인가요? 예, 여기가 바닥일 거다. 이렇게 100% 확신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부분 감안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